안녕하세요, 윤재빈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늘은 AKG N5005 리뷰입니다. 요청이 꽤 많았던 제품이에요. 그런데 왜 리뷰를 안 했을까요? 제가 경쟁자가 늘어나는 게 싫어서 리뷰를 안 했습니다. 이거 제가 좋다고 리뷰하면은 더 많은 분이 이거 사려고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매에 성공할 때까지 리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대란 이어폰 AKG N5005는 2018년 1월 CES를 통해 처음 공개했습니다. 해외에서는 그해 봄에 출시했는데 한국은 다음 해인 2019년에 출시했어요. 저도 하만 런칭 이벤트에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N5005 최초 대란은 2021년 1월이었어요. 제가 리뷰 요청을 무시한 지 1년이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2022년 1월에 주문에 성공했는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N5005의 한국 정가는 110만원, AKG 공홈 정가는 999.95달러고요. 대란가는 199.99달러로 관세를 딱 안 내도 되는 가격이죠. 정말로 80% 할인을 했습니다. 20% 가격에 사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할인을 한 거죠. 그래서 작년 1월 대란 같은 경우는 이거 재고떨이를 하고 단종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몇 번 119달러로 판매를 진행했어요. 그걸 보면 재고떨이가 아니라 현재 생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싸게 파는지는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이거 자재가 많이 남아서 그런가? 아무튼 현재는 이게 299달러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관부가세도 내야 하니까 거의 한 4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충분히 싼 가격이긴 한데 저는 약 27만원에 구매 성공했습니다. 자, 그럼 AKG N5005 어떤 제품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비닐이 쌓여 있어요. 예전에 출시를 해서 그런지 ESG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한쪽을 살짝 칼집을 내고 비닐을 벗겼습니다. 박스는 옆으로 잡아서 뺐는데 여기 스티커가 고정이 되어 있네요. 또 박스를 빼야 돼요. 무슨 박스를 두 번이나 벗기고 늘었지? AKG N5005 플라스틱으로 제품 설명서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어폰이 있습니다. 특이한 건 시리얼 번호를 이렇게 별도로 인쇄를 해놓은 플레이트를 그냥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건 케이스 같은데 케이스에도 시리얼 번호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안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자, 이어폰 외관은 금속으로 하우징이 되어 있고 안쪽에는 사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음색을 바꿀 수 있는 필터가 있는데 4가지 필터가 들어있는데 레퍼런스 사운드는 당연히 이어폰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펀지를 들어서 뒤로 돌리면 이렇게 뚜껑이 있어요. 뚜껑을 열어보면 설명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가 현재 열고 있는 이 패키지는 약 27만원에 구매한 이어폰의 패키지입니다. 자, 블루투스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2.5mm 밸런스드 케이블, 그리고 마이크가 달린 3.5mm 케이블도 들어있습니다. 안드로이드와 iOS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 블루투스 케이블을 충전하기 위한 충전 케이블인데 마이크로 B타입 케이블입니다. 항공 변환 어댑터가 있고요. 클리닝 툴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어팁은 총 2가지 종류 7쌍을 제공합니다. 이 블랙은 소니 이어팁과 비슷한데 많이 둥근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기본으로 장착된 팁도 보통 M 사이즈보단 조금 커요. 그리고 이 하얀색은 스핀핏이라는 이어팁이에요. 스핀핏은 2도에 맞춰 자유롭게 돌아가는 형태의 이어팁입니다. 여기 있는 스핀핏은 CP145로 보입니다. 이어팁을 이렇게 많이 준다는 것은 플래그십이라서일 수도 있지만 실제 개발자들도 이 착용감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스핀핏까지 제공하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드네요. 자, N5005 가장 큰 문제가 착용감이죠. 왜 착용감이 문제인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착용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착용감이 잘 맞으면 문제가 없는데 안 맞는 분이 꽤 많아 보입니다. 물론 잘 맞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착용감이 괜찮으신 분은 정말 축복받은 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제 영입 사이트에도 보면은 이 이어팁 가지고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착용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핏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일단 착용감 문제는 이어버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어버드 설계가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기준으로 편한 이어폰인 i900과 비교해 볼게요. 자, 노즐을 먼저 보겠습니다. i900은 짧은데 N5000은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각도를 보세요. 하우징과 라인을 그어보면 i900은 대략 98도로 보이네요. 하지만 N5000은 대략 130도가 나옵니다. 심지어 길기까지 해요. 자, 사람의 귀의 형태는 어떨까요? 여러분, 귓구멍을 이렇게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딱 손가락을 넣어봤을 때 제가 느끼는 귓구멍은 이렇게 반듯하게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할 거예요. 어떤 분은 앞으로 이도가 이렇게 형성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살짝 뒤로 이도가 형성되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 N5000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도로 반드시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결국 이런 형태로 착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을 보세요. 여기가 귀 뒤로 넘겨서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선이 어느 정도 고정된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어폰이 이렇게 고정되지 않고 이렇게 살짝 돌아가죠. 이렇게 고정되면 편한데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어팁이 완전히 밀착되지 않고 살짝 뜨면서 저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착용감을 개선하려면 이 기본 케이블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작년 초까지만 해도 맞는 케이블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알리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이 제나이저에서 사용하는 이 케이블, 이게 또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케이블을 추가로 구매하실 때는 꼭 이런 i900 같은 철사로 성형할 수 있는 케이블을 사용하면 훨씬 편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각도가 많이 다르죠. 그리고 옆에서 보면 케이블이 나오는 각도도 상당히 다릅니다. i900에 비해 N5005가 많이 누워있어요. 그래서 착용하면 귀 위쪽이 조금 눌리면서 장시간 착용하면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이 부분도 i900 같은 케이블로 변경하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각도가 많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서 착용에 신경 써야 한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어팁을 볼게요. 저는 어떤 이어팁을 사용할까요? 기본으로 제공하는 팁 중에서는 스핀핏, 그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가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아즈라 셀러스텍 L 사이즈를 사용해서 착용하고 있어요. 제가 보통은 M 사이즈 이어팁을 사용하는데 유독 이 N5005는 라지 사이즈를 착용해야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더라고요. 이 이어팁 사이즈에 대해서는 사운드 쪽에서 또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제가 착용한 모습을 보세요. 여기 앞쪽보다 이 뒤쪽이 더 많이 튀어나오죠. 여기를 좀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어폰 뒤쪽이 밑으로 내려간 형태로 착용이 되어야지 저는 밀폐가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살짝 눌러줍니다. 이 크리스탈 팁이 이도에 딱 붙는 느낌으로 착용하고 다른 부분은 파지된 곳이 딱히 없는 느낌이기는 해요. 이렇게 착용하면 저음도 아주 잘 들리고 고음도 쏘지 않고 아주 괜찮게 들립니다. 이런 형태의 착용감 때문에 저렴하게 재고떨이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고맙습니다 AKG. 이렇게 추가 투자를 하더라도 매우 좋은 이어폰입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이 뭐죠? AKG N5005죠. AKG는 어디에 속한 브랜드죠? 바로 하만입니다. 이 하만 그룹이 이 AKG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GOS하고 해킹 이슈가 터진 삼성입니다. 뭐 저도 몇 주 안 되지만 나름 주주인데 정말 참담하네요. 아무튼 AKG는 하만에 속해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만에는 션 올리버 박사님과 토드 웰트 박사님이 연구하고 계신 회사예요. 예전에 제가 션 올리버 박사님도 만났었거든요. 2018년 한국에서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이렇게 영광스럽게 같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분들의 연구를 기반으로 탄생한 첫 번째 플래그십 이어폰이 바로 이 N5005입니다. 그러면 N5005의 사운드 특성은 어떻겠어요? 참고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타겟이 두 가지가 있는데 헤드폰용으로 올리브 웰트 타겟, 그리고 이어폰용으로 인이어 타겟이 있어요. 물론 이 타겟들 전부 하만에서 만든 겁니다. 그럼 이 타겟과 비슷하지 않겠어요? N5005의 기본 레퍼런스 필터를 사용하면 플랫에 비슷하게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N5005 측정 데이터는 많이 보셨죠?
대표적으로 놀스사가 AES에서 발표한 자료에도 N5000호 측정 데이터가 있고 크리나클이 측정한 자료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하만 타겟에 잘 맞도록 만들어 놨죠. 그런데 이 자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8에서 10km 사이 엄청난 피크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피크로 인해 소리가 쏜다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 피크는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피크가 아닙니다. 왜 안 들리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어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릴게요. 원래대로 놀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면 좋은데 동영상과 자료가 다 삭제됐는지 제가 못 찾는 관계로 영디비 사이트에 저희 회원이 작성해 놓은 글을 인용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이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지루하더라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청영님이 동영상에서 설명한 내용을 번역까지 해주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자, 10kHz 부근에 피크가 있는 것을 보고 비판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 오늘날 구하는 게 가능한 측정 장비의 특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발표는 2018년도인데 램쇼에서 발표했으니까 1월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2018년 1월까지 출시한 커플러의 한계점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사용한 커플러는 IEC711이라는 커플러예요. 이건 예전 규격 명칭인데 현재 표준은 IEC60318-4로 변경이 되었는데 보통 IEC711 커플러라고 부릅니다. 이 IEC711 커플러를 구형 커플러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자, 왼쪽 그림의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 실제 귀에서 측정한 데이터인데 10kHz가 조금 넘어서 공진이 생겨서 피크가 살짝 생겨요. 그리고 IEC711의 정확한 명칭은 이어 시뮬레이터입니다. 이어 시뮬레이터는 귀를 흉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귀에서 발생한 공진을 똑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IEC711 커플러는 공진이 너무 높게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구형의 한계입니다. 실제 사람의 귀보다 공진이 너무 큰 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 공진이 커널형 이어폰을 착용하면 착용 깊이에 따라 공진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N5000호 데이터를 보면 이런 고음의 공진 피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 부분을 보면 구형 커플러는 10kHz 이상 또는 공진점 이상의 주파수 대역은 신뢰하지 않는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의 귀와 같지 않은 공진이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이거는 놀스도 그렇고 AKG도 그렇고 이어 시뮬레이터를 만든 그라스도 구형 IEC711 커플에서 나는 공진은 사람의 귀와 레벨이 다르다는 의견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놀스는 아주 작은 0.4cc 커플러를 사용해서 이 대역만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데이터를 보면 8kHz 공진 피크가 없죠. 그리고 설명을 보면 실제로 이 드라이버를 처음 해보면 고음역대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좋은 소리를 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걸 만든 덴마크 회사 그라스는 근래에 새로운 하이 레졸루션 커플러를 발표했습니다. 이 공진 피크를 낮추면서 실제 귀의 응답을 묘사해서 저음역대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부 구조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또한 그라스가 커플러를 만들 때 놀스가 협조했다고 합니다. 이때 만든 하이 레졸루션 이어 시뮬레이터가 제가 사용하는 바로 이 신형 이어 시뮬레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측정 데이터를 보시면 되나요? 바로 이 최신 이어 시뮬레이터로 측정한 영디비 데이터를 보셔야지 정확한 귀하고 비슷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해외 신형 이어 시뮬레이터를 사용한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간혹 구형 커플러 공진이 본인의 귀에도 똑같이 들린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시던데 그런 개인의 말이 맞을까요? 그라스나 놀스나 AKG에서 연구하는 여러 박사님들 의견이 맞을까요? 자, 정리해서 구형 이어 시뮬레이터는 13kHz에서 사람보다 공진이 심하게 측정이 되고 그 공진을 사람처럼 줄여서 만든 것이 이 신형 이어 시뮬레이터입니다. N5000호가 2008년도 초에 나왔는데 그때 비슷하게 이 하이 레졸루션 이어 시뮬레이터도 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신형 이어 시뮬레이터를 도입해서 2018년도 11월부터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데이터를 볼 때 구형으로 측정한 데이터인지 신형으로 측정한 데이터인지 확인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신형이 훨씬 비쌉니다. 그럼 N5000호 신형 이어 시뮬레이터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로우 데이터입니다. 8kg 공진이 어딨죠? 여기 귀엽게 살짝 보입니다.
크리나클 측정 데이터를 다시 보면 여기 강하게 있는 8kHz 피크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고 보니 저는 크리나클 신형 이어 시뮬레이터를 구매해서 다 신형 이어 시뮬레이터로 측정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다시 자세히 보니까 이어폰은 구형 IC 기반 커플러이고 헤드폰만 신형 이어 시뮬레이터로 측정을 하더라고요. 혹시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다시 그래프로 가서 8kHz 피크는 없는데 아니 없진 않죠. 많이 줄어들었죠. 실제 쏘는 소리는 이 정도 피크 소리예요. 만약에 구형처럼 8kHz 공진이 높다면 아마도 귀 아파서 못 들어줄 소리일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피크는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4.5kHz도 피크가 있죠. 이 부분은 보컬 치찰음으로 들리는 피크입니다. 자, 인이어 타겟을 적용해볼게요. 어떤가요? 플랫하죠? 플랫한데 저음이 살짝 올라간 형태, 그리고 고음도 살짝 올라왔어요. 이 정도는 충분히 플랫하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고음형이라는 분도 계시던데요? 이걸 고음형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은 좀 이어폰의 경험이 좀 적은 분이 아닐까 한데요. 이 이어폰을 밀폐도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소리를 듣고 고음형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들은 N5000의 소리는 일단 아주 플랫합니다. 그리고 내부 구성을 보면 2개의 BA로 고음을 담당하고 2개의 BA로 중음과 저음까지 소리를 낸다고 해요. 그리고 1개 다이나믹 드라이버로 저음역을 낸다고 하는데 BA와 다이나믹의 조화가 아주 저음에서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이게 곡에 따라서 킥드럼의 단단한 펀치감은 BA 드라이버가 잘 만들어주고, 그리고 딥베이스의 울림, 이 떨림은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아주 잘 살려줍니다. 다이나믹 드라이버에서 중음과 고음은 전혀 필요하지 않으니까 애초에 드라이버 설계할 때 저음의 울림이 잘 나도록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저음이 기가 막힙니다. 저음이 단단한 곡은 단단하게, 깊은 저음은 깊게, 그리고 울리는 저음은 울리게. 그러니까 곡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제대로 들려주는 저음이에요. 단 밀폐가 제대로 되었을 때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아까 얘기하신 그분은 아마도 밀폐를 제대로 못 만들고 소리를 들어서 고음형이다 라고 표현하신 것 같네요. 저음은 정말 예술입니다. 그리고 멀티 BA를 잘 만들어서 소리도 이어폰 치고 상당히 넓게 들리고 소리의 위치, 악기의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해줍니다. 이게 레퍼런스 필터에서 타겟에 맞는 소리지만 고음이 살짝 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이 치찰음도 정확하게 표현한다, 재생한다 라고 볼 수도 있고 고음이 쏴서 피곤하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른데 이거는 이 착용 깊이에 따라서 또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어팁이 깊게 들어가면 10kHz 쪽에 공진이 생기고 이어팁이 얕게 들어가면 한 8kHz 쪽으로 공진이 내려가는데 이때 공진도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얕게 착용하면 고음 쏘는 느낌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평소보다 큰 사이즈 팁을 사용하는 거예요. 보스 이어팁을 사용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여기에 맞지 않으니까 일단 기본 팁에서는 스핀핏 사이즈가 가장 편하고요. 그런데 이게 사이즈가 커지면 귀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파지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틀어지거나 미끄러지면 이 저음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지라 셀라스텍 팁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셀라스텍이 좀 끈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도에 들어가지 않고 입구에 그냥 딱 붙는 느낌으로 착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밀폐가 잘 돼서 저음도 잘 들리고 고음도 자극 없이 정확한 해상도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나는 고음이 자극적으로 들린다 하시는 분은 필터를 바꾸시면 됩니다. 4가지 필터를 제공하는데 하이 부스트, 미드 하이 부스트, 레퍼런스 사운드, 베이스 부스트가 있습니다. 이 필터를 자세히 보면 가운데 동그란 뭔가가 있죠. 이것의 명칭은 댐퍼예요. 공기의 투하를 억제해서 고음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판매하는 곳도 있어요. N5000 필터를 열어보면 이렇게 바로 고음용 트윈 BA 드라이버가 보입니다. 이 드라이버가 전면을 막아서 튜닝을 하는 것이죠. 이 필터를 자세히 보면 하이 부스트는 아예 필터가 없고 미드 하이 부스트하고 레퍼런스 사운드는 색이 거의 비슷하네요. 연두색으로 보이고 베이스 부스트는 블랙에 가까운 색상이에요. 그럼 이번엔 필터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측정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인이어 타겟을 적용한 데이터입니다. 하이 부스트가 실제 드라이버의 기본 특성이에요. 거기서 고음을 조금씩 깎는 것이 보이죠. 미드 하이 부스트는 고음이 살짝 내려가고 레퍼런스는 고음이 더 내려갑니다.
그리고 베이스 부스트는 더 내려가는데 7kg가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자극을 싹 잡아주는데 여기 초고음은 확 죽진 않아요. 잘 살아있죠? 그래서 베이스 부스트를 적용하면 자극은 줄어들지만 찰랑거리는 사운드는 그대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를 적용해도 저음의 변화는 거의 없어요. 이게 고음을 튜닝하는 방법이에요. 원래 고음을 잘 나오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적당히 고음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튜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블루투스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블루투스 모듈이 생각보다 출력이 괜찮습니다. 블루투스로 사용해도 음질 열화가 그리 크진 않아서 이 블루투스가 편하면 아웃도어에서는 충분히 사용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측정 데이터를 봐도 이 정도 착용 편차로 볼 수 있는 정도예요. 그래도 출력 좋은 앰프에서 매칭해서 들으면 확실히 더 좋긴 합니다. 자, 블루투스 모드를 사용할 때 딜레이는 어떨까요? 완전 무선이 아니라서 딜레이가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 아이폰 기본 223ms, 안드로이드 기본 222ms. 이 정도면 게임도 할만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튜브 앱을 실행하면 아이폰 93ms, 안드로이드 마이너스 13ms예요. 소리가 더 빠르게 나오네요. 딜레이는 괜찮은 성능입니다. 완전 무선보다는 확실히 빠릅니다. 네, 오늘은 대란으로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해진 AKG N5000호를 살펴봤습니다. 착용감이 안 좋은 이유는 다 이 디자인에 있었어요. AKG가 소리는 잘 만들었는데 이 인체 공학적인 부분에서 조금 서툴렀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199달러에 구매하셨다면 이건 대박인 거고, 현재 299달러 세금 포함하면 약 한 40만원인데 저는 이 가격도 아주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구매된 컨벤셔를 보면 30만원대도 있거든요. 그거라도 빨리 사세요. 대신에 이 착용감을 위한 추가 투자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면 됩니다. N5000호 저음 제대로 들어보면 다른 저음은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음 해상도는 정말 좋은데 자극적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이 착용감이나 필터로 해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린 건 측정 데이터를 볼 때 구형인지 신형인지 알고 보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형은 20kHz까지 볼 수 있지만 구형은 고음 공진 피크가 있는 곳 그 전까지만 보시면 되는데 이 저음도 살짝 달라서 웬만하면 신형 데이터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